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정삭 작업하는 거 좀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황삭부터 해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파일을 공유 폴더에 보시면은 이제 10월 6일 날 작업한 거 파일 중에 6번 이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작업한 거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 나갈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 3차원 교재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정삭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경로 부분에서, 황삭부터 얘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차원 가공정의 기초. 자, 2차원하고 거의 비슷하고 가공 공면을 불러왔을 때 사전검사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몇 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경사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 면의 경사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코너 아래 알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기능인데, 그게 이제 여기 측정해 보시면은 공면과 솔리드 검사, 여기서 공면 테스트, 솔리드 체크, 곡률, 드래프트 각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곡률을 체크해서 일단은 계산을 눌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쭉 스캐닝을 하는데, 가장 작은 부분의 R이 하얀 색깔이니까 하얀 색깔 최소 R이 1로 돼 있어요. 아, 이게 1R로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해서 여기 보면 드래프트 각도라고 있는데 얘를 체크해서 일단 계산을 눌러보시면은 뭐 다 파란 색깔로 다 뜨네요. 자, 근데 경사 각도가 지금 3도라고 되어 있는데 3도인데 5도로 바꿔볼까요? 5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5도가 경사진 것 같아요. 얘를 4도로 하면 없어지죠. 근데 5도로 하면 생겨요. 그럼 이게 이 면이 지금 5도 경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면의 경사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공면을 사용한다.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경로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황삭, 정삭 가공 조건. 여기서 이제 황삭에서 평행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면 가공에서 황삭 가공은 가공할 제품 형상에 비해 가공할 재료의 부피가 클 경우 가공 실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큰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 형상에 일정한 여유량을 남기고 나머지 재료의 부위를 빠르게 절삭하는 가공 방법이다. 정삭 가공은 가공할 제품 형상에 일치하게끔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방법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삭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황삭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이제 어떤 파라메타,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하고, 그리고 진입 높이를 얼마로 하고 이속 높이를 얼마로 하겠다. 이속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떠서 이동할 때 높이죠. 그다음 진입 높이는 G00으로 오다가 G01로 바뀌는 위치가 되겠고, 그래서 가공 여유라고 하는 개념, 지난 시간에 정삭 작업할 때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체크 공면도 가공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상 도형에 대해서 드라이브 공면에 대해서 가공 여유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체크 공면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겁니다. 정삭 작업할 때 부분적으로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가공 여유, 그 다음에 선택된 대상 공면의 수 표시해 준다는 얘기죠. 체크 공면도 마찬가지로 가공 여유하고 선택된 체크 공면. 자,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 경로가 생성된 영역인데, 그때 내측, 중심, 외측 확인을 해봤죠. 일단 진입뽑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각도로 들어갈 거냐 그 내용인데, 자, 그럼 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불러와졌고, 자, 얘를 가지고 그 황삭 경로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여기 속성에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 클릭해서, 지금 솔리드 형상밖에 없으니까 전체 솔리드 체크하면 여기 Z값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40이 나오네요. 40. 전체가 40이고 Z 상단이 지금 30이 나오는데 32로 하고 여기를 42로 하겠습니다. 그럼 10mm가 베이스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위에가 살이 좀 여유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딱 일치합니다. 근데 원점 위치가 우리가 여기다가 원점을 잡겠다라고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바꿔볼까요? 지금 원점 위치는 여기 뭐 이동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동해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내가 원점으로 하고 난 포인트를 찍으면 얘가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근데 재료 설정을 할 때는 솔리드 영상이 이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얘가 엉뚱한 데서 재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재료 설정해서 전체 형상을 하시고 여기를 42로 바꾸고 여기도 32로 바꾸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치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 보기, 평면 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삭에서 평행 가공 보겠습니다. 평행 가공. 자, 여기서 이제 평행 가공을 선택했는데 대상 드라이브 곡면이 보스 영상이냐, 캐비티 영상이냐,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다, 미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나온 부분만 있었을 때, 캐비티 영상은 바가지 안쪽에만 작업할 때, 미지정이다 그러면 안쪽 들어가고 나가고 다 있는 것들. 그냥 기본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솔리드를 찍으면 솔리드는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특정한 면만 선택하려면 여기 솔리드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 활성화를 체크해서 면을 찍을 건지 바디를 찍을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취소하려면 이걸로 그래 가서 취소되고, 자, 그냥 지금은 솔리드 다 찍을 거거든요. 황삭은 일반적으로 다 선택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정한 부분만 선택하면 다른 부분은 얘가 없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간섭받을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형상을 다 찍어서 다 인식을 하되 경로를 생성하는 영역은 공구 중심 영역으로 제한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곡면 다 선택됐고요. 엔터. 여기서 드라이브 대상 곡면 선택했다. 그리고 체크 곡면은 선택 안 할 거다. 영역은 선택 안 할 거다. 영역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경로가 있고 평행 가공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물론 제한을 두고 싶을 때는 하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창이 뜨는데 공구가 없어요. 공구 뭘로 쓸래? 공구 물어보는 거예요. 공구 12파이짜리 16파이짜리 코너 R 2R짜리 쓰겠다. 16에 2R짜리 쓰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에 있는지.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코너 R 공구를 쓸 건데 거르기를 눌러서요. 코너 R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평엔드밀이고 얘는 볼엔드밀이고요. 얘가 불엔드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코너 R이에요. R09 얘만 체크하겠습니다. 선택 취소 누르고 코너 R을 체크한 다음에 무시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아까 12에 2R 쓰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12에 2R짜리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러졌는데 공구 번호가 아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공구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 직경값이 12로 나왔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됐고 패스, 넥스트 한 다음에 공구 번호는 1번. 그 다음에 필드 값은 얼마나 할래? 필드 값 한 1000 정도 하겠다. 플런지 속도 얼마나 할래? 한 500 정도 하겠다. 그 다음에 리트랙트 얼마나 할래? 한 2000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 쓰면 내날 뭐 그대로 주는 걸로 하고 마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조건으로 얘네들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들어가죠. 딱히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송 속도, 뭐 주축 회전수, 복귀 속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공구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곡면 조건에 가서 얘는 황삭이니까 0.5 정도의 여유값을 주겠습니다. 황삭이니까. 정삭이라고 하면 여유값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황삭 같은 경우는 여유값을 주고 작업을 하죠. 그 다음 안전높이 체크를 해서 얘는 이제 뭐 진입을 할 때 최초에 진입할 때 안전높이를 거쳐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한 높이고, 진입 높이는 지금 5로 되어 있으니까 급속으로 오다가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는 높이, 즉 플런저 진입 높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분으로 5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자, 황삭 조건 들어가서 가공 공차가 있는데, 가공 공차는 가공 여유값을 감안해서 주시면 되겠는데, 가공 여유가 0.5니까 얘는 0.1로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너무 작게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유값이 많은데 굳이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만 버벅거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공 방법이 있는데, 가공 방법은, 일단은 왕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왕복으로 체크하고, 최대 가공 간격은 우리가 2D로 봤을 때는 측면 가공 간격이에요. 측면 가공 간격은 우리가 보통 한 50%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12에 50%니까 6 정도 주겠다. 자, 가공 각도는 우리가 평면에서 봤을 때, 바닥을 내려 봤을 때 경로가 평행선을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거냐. X축 플러스 방향으로 0도 쪽으로 갈 거냐, 그럼 0도가 되고, 수직으로 왔다 갔다, Y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90도고. 그거예요. 그냥 0도 대칭에 대한 두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 Z 절삭 간격이 지금 2mm로 돼 있는데, 이거는 2mm씩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깊이 가공을 2mm씩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중 Z축 진입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Z축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공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중 Z축 진입은, 바가지 폭택 형상도 들어가고, 외곽 형상 사이 상관없이 그냥 사방으로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차차 이걸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걸로 하고,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다 0을 주세요. 그냥 0, 0. 딱히 제한이 주고자 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를 체크하고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00을 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00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선택한 모델링 형상의 가장 상단에서부터 가장 하단까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택한 모델링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우선 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해요. 이렇게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평행 가공은 내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한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 있는 데서만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한번 모의 가공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를 보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작업을 해요. 이렇게 작업했구나. 대충 볼 수 있겠죠. 이게 황삭이에요. 일단 걷어내고 나중에 뭐 바로 정삭을 할 건지 아니면 중삭을 또 한번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워크피스를 체크한 다음에 미절삭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X하고 Z 체크해서 얘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살이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코너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이 정도면 그런 대로 됐나? 여기서 다시 X, Y, 여기, 여기가 많이 남아있구나.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자, 경로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게 현재 높이가 Z50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쭉 내려보면, 경로가 여긴 괜찮은데 괜찮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를 지나갈 때, 공구가, 여기를 지나갈 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나? 올라가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겠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위치에서 공구가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찍은다는 얘기죠. 이게 공구가 밑날이 있거나 또는 가운데 부분이 보통 이제 코너알 공구일 때 가운데 약간 그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Z 절입량을 뭐 일러준다든지 했을 때, 이 코너알 공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데 제자리 인터넷에서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툴렉스라고 그 공구 그 회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놔서 여기 보면 엔드밀인데 이제 공구들이 쭉 있는데 보통 이제 평 엔드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코너알 공구가 있어요. 가령 얘 같은 경우도 지금 R 공구죠. 이거 R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R 공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직정이 있고 R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밑날이 지금 있는 형태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에 날이 있죠. 날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12에 아까 ER이라고 했었는데, 12에 ER 정도, R2 정도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단가가 매겨져 있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에 되는 이제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이 공구를 쓰게 되면 일단 R진 부위도 작업이 가능해요. 이게 R이 있기 때문에 면도 그 일반 각져 있는 공구보다는 이제 끝 팁도 잘 안 나갈 것이고 괜찮다는 얘기죠. 날이 4날짜리에 12에 2알짜리 공구를 대략적으로 써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커터 같은 경우도 이게 아니고 어디 있냐, 밀링 커터, 티커터, 커터 아니 일단은 플렉스 다시 들어가보고, 이거는 이제 엔드밀 종류인데 엔드밀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죠. 보통 이제 그 3차원 작업할 때 이러한 공구 같은 경우도 코너가 R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R 값을 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파이가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가도 지장이 없는 높이가 있어요. 지금 얘는 경사값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바로 꽂는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부위에, 여기 가운데 부위에 높이가 있거든, 단위. 허용되는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만큼은 수직으로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임량을 조금씩 주는 거죠. 스텝 Z 이송 높이를. 여기도 지금, 여기 이 높이가 지금 AP로 되어 있나? AP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높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표현이 됐을 텐데, 그래서 높이가 얼마까지는 그냥 수직으로 꽂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Z축 이송을 뭐 범위 내에 설정해 준다, 뭐 이건 아니고, 그치. 공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바로 이게 이제 꽂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감당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헬리컬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외곽에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꽂아버려요. Z값을 조금 줘서 3점 작업할 때. 이제 그 작업 특성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사 램프로 들어갈 때 경사 값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구가 이 높이가 있어서 그래, 안쪽 높이가. 그래서 수직으로 꽂아도 상관없는 높이가 있다. AP가 이건가 보다. 그럼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 5.5, 4, 5.5. 그러니까 4mm까지는 그냥 내리 꽂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3mm나 2mm 정도 주면 괜찮겠죠. 지금 현재의 치수는 12의 0R이니까 직경이 이 치수가 지금 12, 40. 직경이 좀 큰 거네요. 얘네들은 큰 거죠. 큰 거긴 한데 일단은 큰 파이 같은 경우 이제 안쪽 부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수직으로도 가능하다. 뭐 플런지 가공이라고 되어 있네. 플런지 Z축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램프 형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 공구 목록에서는 단지 직경하고 이 코너 R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카타 같은 경우는 이제 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뭐 가운데 날이 있으니까 뭐 꽂아도 되겠죠.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자, 그래서 민날이 먹지 않게 작업을 해보겠다 했을 때, 민날이 먹지 않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이 방법은 볼앤드밀 가지고 황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 볼로 그냥 쑤셔도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조건을 이렇게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중 Z축 진입. 근데 이제 볼앤드밀이 아니고 외곽에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방향도 체크를 꺼야 되겠고, 여기도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 방향으로 하시고 얘는 왕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해볼게요. 뭘 바꿨냐면은 지금 얘만 한 방향으로 바꾼 것 같네요. 한 방향으로 바꾸고 왕복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ZZ 마이너스 진입을 제가 껐거든요. 자, 끄게 되면 얘가 이 안쪽에서 경로가 생성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를 경로 확인해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맨 처음에 작업한 거, 그 다음 작업한 거, 그 다음 작업한 것이 얘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여기에서 스텝 올라가면서 작업을 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작업했지 내려가면서는 작업하지 않았어요. 다 올라가면서 작업했죠. 지금 올라가면서 작업했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작업 이제부터는 안 해요. 안쪽을 안 하는 이유가 내려가야만 작업이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안쪽은. 그래서 내려가지 못해요. 아까 Z- 절삭은 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민날이 먹지 않고 작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여기서 민날 먹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Z로 내려가면서 먹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틈새 이송에서 진입할 때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럼 거기서 확장해 주시면 얘가 그 확장된 거리만큼 이만큼 해서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 민날이 먹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조건에서 보시면 틈새 이송에 이거 거리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값을 공구의 반경이니까 한 60%, 6만큼 줄까요? 12의 반절이니까 한 6 정도를 확장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가 넓어져요. 끝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공구가 진입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진입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민날을 먹지는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민날이 걱정됐을 경우에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모의 가공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됐네요. 지금 미제사된 부분이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동 중삭 기능으로 좀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자동 중삭을 할 때도 여기 안쪽에 지금 제거가 되면은 들어가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부위만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한꺼번에 하죠. 자, 그러면 그 볼엔딩을 가지고 10볼을 가지고 중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황삭에서 보시면 자동 중삭이라고 있어요. 자동 중삭은 이전의 경로 또는 뭐 특정한 공구값을 입력을 해서 중삭을 하는 건데요. 그 제거를 하는 건데 바로 황삭 작업하고 나서 정삭을 하기가 좀 무리가 가는 경우에 자동 중삭을 체크합니다. 자동 중삭을 체크하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자동 중삭할 때는 꼭 영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포켓 가공하고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선택을 눌러서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없으니까 솔리드로 영역을 선택하겠다, 솔리드 엣지로 선택하겠다 찍어주시고요. 여기 면은 끄시고 루프하고 단일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엣지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역만 선택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볼로 해볼게요. 10볼. 거리기에서 볼앤드밀인데 10짜리. 자, 얘도 2번으로 하겠습니다. 공구번호는 2번. 피드값 500 정도 줄까요? 500에 500 정도 줘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2000 정도 쓰고 여기도 2000 정도 쓰겠습니다. 자, 공공 조건에서 여기도 이제 중삭 개념인데 얘도 0.5로 주겠습니다. 0.5. 여기 값은 0.5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동 중삭 조건에서는 가공 공착 0.1, 그 다음 Z 스택 간격 2,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간격이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2, 3 한 3 정도 주죠. 3 정도 주겠습니다. 일단은 깊이 제한은 다 00,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구간 자동 인식 체크하겠습니다. 평면 구간도 인식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동 중삭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가공 범위를 계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거든요. 이전 실행된 모든 가공정이 감안하겠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황삭 작업한 거에서 작업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색깔을 바꾸겠다, 멈추게 하겠다. 황삭 작업을 이렇게 마쳤어요. 황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중삭 작업을 하는 거죠.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중삭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된 거죠. 이제 안에를 일단 작업하기 위해서 공구를 보랜듬을 사용해서 중삭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정삭을 해도 될까? 뭐 대충 보는데 뭐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은데 이 코너 부위를 만약에 이제 정삭을 한다 했을 때 정삭을 6파이로 정삭을 해 볼까 합니다. 근데 6파이로 이게 정삭을 하는데 10파이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6파이짜리를 가지고 이 코너 부위만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 이 부위에. 그래서 잔삭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잔삭 가공.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정삭에 보면은 잔삭 가공이 있었어요. 잔삭 가공. 물론 이제 펜슬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잔삭 가공을 체크를 해서 대상 공면 선택하고 엔터 치고 영역을 굳이 선택을 특정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거니까 선택하지 않고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6볼로 해볼게요. 6볼. 선택을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3번 자 500 정도 줘볼까요? 500에 500 리트렉트 한 2000 정도 주고 여기는 한 3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마침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공면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는 한 0.3 정도로 하겠습니다. 0.3 잔삭 가공에서는 여기도 0.1 정도 줄까요? 0.1 최대 가공 간격 1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6파이니까 한 2 정도 줘볼까요? 2 정도. 그 다음 여기를 왕복이 아니라 3D 컬랩스. 이게 왕복하고 한 방향은 평행선을 그리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경로를. 근데 3D 컬랩스는 그냥 그 코너를 따라가는 형태로 가로방의 형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삭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가공 범위를 인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코너 알이 5짜리 그걸 작업을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6파이짜리를 작업을 하면 이제 가공해야 될 범위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한 0.5 정도 하겠습니다. 확장 개념은 내가 계산할 때 그 계산값을 좀 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죠. 안전하게.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단계 경로를 안 보이고 현재 경로만 보겠다.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되는 부위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모의가공 할 건데 여기에서 결과 보기 황삭 그 다음에 중삭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서리 코너 부위를 6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는 거죠.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부하가 많이 먹겠구나. 아니다. 여기 경사졌고 정경사도 그런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서리 부위를 이제 그 OR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위를 한 번 더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했는데 좀 깔끔하지 못하네요. 영 지저분하네. 간격을 좀 더 줄이든가 해야 될 것 같다. 간격을 제가 얼마 줬길래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 간격이 상당히 넓네요. 여기 조건에서
0.3을 줬고 2를 줬네요. 더 2를 줬지. 잔사가공인데 잔사가공이니까 한 1 정도 주겠습니다. 1 정도. 간격이 너무 높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오이가공해서 결과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정삭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을 했었잖아요. 그 작업을 한번 걷어내보세요.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 공구는 6파이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서리 부위는 다시 한번 잔삭을 해주시고요. 잔삭은 4파이짜리 볼을 한번 쓰고, 아니 3파이짜리 볼을 쓰고 2파이짜리 볼을 쓸까요? 펜슬 가공으로 하면 됩니다. 펜슬로 해서 제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공구는 6볼로 정삭 작업을 하는데, 그쵸. 수직 구간, 측벽 구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등고선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거 선택을 안 하면, 여기 구간도 작업을 해요. 여기 구간도. 이 구간은 지금 작업을 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만. 그래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도 얘를 영역으로 선택하겠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면 조건에서 같은 공구를 연달아 썼을 때는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이 높이는 안전한 높이로. 왜냐면 전 단계에서 작업하고 나서 이속 높이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 그 25에서 옆으로 가면서 혹시라도 간섭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연속해서 공구를 썼을 때는 안전 높이 꼭 체크해 주시고, 정삭이니까 가공 요인은 0으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가공 공차는 이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간격은 0.5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삭순도 최적화를 체크를 하고요. 깊이 제한은 0에서 0까지 하겠습니다. 평면 구간 체크하시고 확인. 한 방향으로 돈다. 뭐 왕복을 체크하죠. 왕복을 체크하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 일단 이렇게 해서 측벽 구간을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완만한 영역에서는 이제 경로 간격이 좀 넓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떴다 내렸다를 많이 할까? 이게 노란 색깔이 이게 안 보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가 왜 노란 색깔이 저렇게 많은지. 자, 이 구간에서 B를 눌러볼까요? 아, 옆에서 옆으로 오는 거구나. 지금 여기를 작업하고 나서요. 작업하고 나서 옆으로 오는데 이 구간이 넓구나. 지금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시작하는 지점인데 이 구간이 넓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떠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서 유속 높이에서. 이거 그냥 바로 옆으로 가면 안 되나? 아니면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어디서 할까요? 틈새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틈새 이송에서 지금 간격이 그 300%니까 0.5에 300%니까 5, 35,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간격이 1.5보다 커요. 지금 넓죠, 이게. 1.5보다 넓기 때문에 이속 높이까지 뜬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 대충 보아서 한 3? 3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3보다 작으면 얘가 뜨지 않아요. 그냥 계단 모양으로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금 그 틈새 이송 형태를 적용을 해봤어요. 옆으로 가서 갈 수 있게. 자, 그러면은 지금 등고선 할 때 완만한 영역에서 생성된 경로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얘네들을 그냥 체크 공형으로 잡아볼까요? 체크로? 체크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도형에서 체크 공형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얘를 선택을 해서 솔리드 선택 가능해서 면만 선택하겠다 체크해서 얘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얘를 아예 빼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얘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택이 됐지. 그래서 체크 공면 선택했죠. 이렇게 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그냥 무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 수직 구간이 있어서 여기도 생성을 안 했네요. 그렇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보면 이 면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수직 구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체크공면 때문에 그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공차 같은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 공면을 가공 여유를 플러스를 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5 정도? 그러니까 0.05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저 체크 공면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 들어가네. 그래도 못 들어가네요. 그래? 좀 더 줘보죠. 조금씩. 마이너스 1. 이제 일단 팍 줘보고 생성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성되기 원하는 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생성이 안 되네요. 체크 공면을 선택하는 게 약간 좀 그러네요. 그러면 체크 공면 끄고요. 일단은 체크 공면 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여기서 추가 조건에서 경사, 면의 경사 가지고 제한을 두는 거 있죠. 안 하겠다 체크하시고 어디에서 45도에서 안 하겠다 체크하시고 다시 재생성. 네, 면의 경사 값으로 제한을 두는 기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만한 영역에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는데 이것도 경로와 경로 사이가 좀 뜨네요. 이 간격이 얼마길래 이렇게 뜨지? 아무래도 3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격 5로 수정해 볼게요. 틈새 간격이 5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죠.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있네요.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줄여버릴까? 더 키워버릴까요? 한 10 정도 키워보죠. 틈새에서 얘를 10 정도 키우겠다 체크를 하시고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 계단 모양으로 가게 했는데 여기를 형상 형태로 해볼게요. 형상 형태로 스텝으로 가지 않고 형상을 따라가면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네요. 이 간격이 10보다 작은가 봐요. 여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간격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아까 10을 줬는데 좀 줄여보죠. 이거를 9 안되고 8 그래도 안되네요. 6 그래도 넘어가네. 그냥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스텝으로 해서 다시 재생성. 그래도 넘어가네. 이게 경사가 좀 있나보다. 이 경사 구간이 45도보다 큰가봐요. 넘어가네요. 이 정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죠. 그럼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김에 틈새 이동을 좀 키워서 아까 8을 줬었나? 딴 데는 안 나오게 이 정도는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여기 하고 여기는 평면이네요. 평면이긴 한데 얘를 평엔드밀로 일단은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찍어보면 이게 평면이거든요. 이게 90도로 돼 있죠. 평면, 무한 평면으로 돼 있죠. 평면인데 이제 평엔드밀 하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 평엔드밀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코너 부분에 미저사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뭐 볼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은 평으로 해도 돼요. 평이라기보다도 우리 코너알 공구, 황삭 공구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부분은 등고선 잔삭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등고선 잔삭 체크를 하시고요. 대상 선택하고 엔터 쳐주고 밑에 부분은 안 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운더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깊이 제한을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제한으로 걸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잔삭이죠. 가공 여유 이게 더 동일하니까 그 안전 높이 체크해 주시고요. 공차 이렇게 돼 있고 가공 각도 0도, 간격은 0.5. 그 다음에 3D 컬랩스보다는 왕복 형태가 괜찮을 것 같고요. 각도는 45도 정도 주겠습니다. 45도 정도 주고 자르기 확장 길이를 0.5 정도 줘볼까요? 5 정도 주고. 자, 여기서 이제 깊이 제한을 0을 하지 않게, 0은 포함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면 최저값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0.5 정도 되면 되겠네요. 0.5 정도다. 그럼 상단값은 얼마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Z 대충 위에 부분 찍어주면 29.94 얼마 나오네요. 그죠? 그럼 한 30 정도? 30, 35 정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에는 없으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 거고요. 밑에 부분이 지금 0.5라는 이 값이 제한을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을 해서 자, 지금은 단면 보기를 끄겠습니다. 단면 보기를 끄고 자, 결과만 보겠다. 황삭, 중삭, 잔삭 가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측벽 가공을 작업한 거죠. 측벽 구간을 작업했고, 완만한 영역을 작업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색깔이 좀 줘서 주기는 했는데, 자, 얘를 검증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게 위 절삭된 부위를 얼마만큼 살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컴페어라는 기능이거든요. 컴페어를 체크하면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홈에서 워크피스를 끄고요. 워크피스를 끈 상태에서 현재 이거는 이제 모의 가공을 마친 영상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리프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공차값이 초록 색깔이 마이너스 0.254에서 0.254거든요. 상당히 값이 좀 커요. 큰 편인데 마이너스 100분의 5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0.05로 바꾸고 여기를 0.05로 바꾸고, 이 얘기는 미절삭된 부위를 체크할 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초록 색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거보다 작았을 때 노란 색깔, 이거보다 컸을 때 회색 색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100분의 5 범위 안에 들어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모서리 부분이 약간 조금 그러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자, 이 모서리, 이 부위에서 이제 좀 살이 남아있죠. 여기는 이제 잔삭, 펜슬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남는 양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이 부위는 이제 코너알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바닥 부분을 작업을 어떻게 할까? 바닥 예를 한번 해볼까요? 바닥. 자, 바닥 부분은 이제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황삭 작업 있죠? 아니, 이건 아니구나. 포켓이 아니구나. 그치. 얘가 아니고 얘로 하는 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을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평면 구간만 인식해서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2D로 해도 돼요. 이거는 2D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포켓 가공을 체크를 해서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공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공면이 여기죠. 이 공면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거든요. 드라이브 대상 공면. 근데 여기도 대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선택돼 버렸네. 그러면 여기 면을 선택하겠다 해놓고 Alt 컨트롤 키인가? 아닌가? Alt 키인가? 아닌갑다. 그냥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찍어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완만한 영역만 작업하겠다라고 쓸 거거든요. 평평한 영역만 작업하겠다라고 조건을 줄 거거든요. 얘도 다 선택이 되어버렸네. 물론 얘 선택이 상관없겠구나. 뭐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해도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평면 구간에서만 생성하겠다라고 할 거거든요. 얘는 평면 구간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확인.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포켓 가공이니까. 얘를 체크한 다음에 루프 형태로 얘를 선택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구 중심 영역으로 잡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평면 영역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공구는 12 코너알 공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여유값을 0. 이게 황삭이지만 얘는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공구 중심 영역 예측에서 Z축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평면 영역을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평면에 대해서 경로를 확장, 그 다음에 높이 조절량 0까지 작업할 거니까 필요 없고, 측벽면 여유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생성하고 설명하죠.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간격은 50%. 이런 포켓 가공하고 비슷해요.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경로가 내려와서 외곽에서 진입하겠다라고 아까 체크했죠. 공구 중심이 바깥에서 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작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바퀴를 돌아주는 거죠. 또 바깥에는 필요 없는 경로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빠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평면에 대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공구가, 자, 보시면 이 측벽 있죠. 이 측벽에 대해서 이렇게 절삭 부위가 이 면을 건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면에서 약간 떨어져라, 한 100분의 5 정도 떨어져라 라고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거는 조건에서 보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측벽면 여유 주는 거 0.05를 줄게요.
0.05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주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사이를 떨어뜨려서 가요. 이렇게. 측정면은 위에서 작업을 뭐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봤을 때 얘는 그냥 평면 구간에서만 경로를 생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방법을 썼지만 이거는 우리가 포켓 2D 형태에서 포켓 가공해서 표면 가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표면 가공을 하게 되면 곡면에 대해서 여유값을 줄 수는 없죠. 그건 2D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구 중심 영역 윤곽 정삭 실행. 아, 이거 꺼야 되겠다. 이거 끄겠습니다. 이거 끈 거하고 안 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뒤로 복사해서 얘를 체크를 꺼볼게요. 하나는. 자, 끄고 재생성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얘는 바깥에 여기 생성을 안 했어요. 얘는 생성을 했어요. 근데 굳이 얘를 생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 생성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이거 생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생성해야 돼요. 생성해야 아무래도 면이 좀 잘 나오겠죠? 자, 이거 밑에 했는데요. 이게 이제 3차원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였었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경로에서 포켓 가공, 이 2D의 포켓 가공 기능을 써도 되는데요. 얘를 체크하시고 면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 면을 선택. 이렇게. 이 면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방금 했던 얘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절삭 조건에서는 측벽면 여유를 아까 0.05, 100분의 5 정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RV가 지금 0.1R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유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0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일단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바닥 여유 0. 여기에서는 이걸로 체크해야 되겠죠. 표면 가공. 오버랩은 지금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50% 정도 한다 치고, 접근 거리는 10, 뭐 10만큼 떨어진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진출 거리, 빠져나오는 거리죠. 여기도 그냥 주죠. 이렇게. 그 다음 항사학 조건에서는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가 이제 고속 가공 형태 이것이 되겠죠. 그다음 외측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내측에서 외측 끄고. 자, 여기서 이제 뭐 2D 형태를 체크했을 때 들어가는 값인데, 루프? 줄 필요 없는데, 이거 끌까? 이거 말고, 그냥 이걸로 하죠.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습니다. 50. 그 다음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굳이 원으로 돌 필요 없으니까. 정삭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대로 줘도 상관없겠고, 외측 윤곽 정삭 실행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할 때 외곽의 바깥의 경로를 빼기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 동작은 굳이 필요 없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황삭한 다음에 바로 공구 유지하면서 옆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 실행하겠다 체크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그냥 0에서 하면 되겠죠. 0, 0, 0, 0, 0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바닥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거죠. 지금 생성된 경로가 밑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만 해도 알아서 대상 경계가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R만큼 더 들어가도, 여기가 경계가 지금 여기까지가 경계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가 경계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간다 해서 문제가 될 거 없죠. 이 알이 더 크니까. 근데 이제 3차원 작업에서는 이 곡면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인식을 해서 얘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여유값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D는 2D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경계로 하는 거죠. 이 커브를 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슬 가공을 다시 한번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이게 1R로 되어 있으니까 한 0.5 정도는 마이너스를 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0.5를 더 주겠다. 체크를 하고 재생성하면 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5만큼 들어간다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R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면, 자, 뭐지? 아닌가? 컴페어 리프레시 없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지금 이제 미절삭된 부위 남아있는 부위인데, 여기가 전에 6파이로 했으니까 3R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R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파이짜리니까, 64, 63, 632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3파이짜리를 가지고 펜슬 작업을 하고 나서 2파이짜리로 펜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살이 많이 남아있네. 여기는 경사 구간이 좀 커서 그런구나. 자, 이게 좀 많이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경로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정사 가공 체크해서 펜슬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대상 선택하시고, 영역은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할 일이 있을까? 뭐 같이 하죠. 확인하고 공구는 3볼 해보겠습니다. 3볼 볼인데 3짜리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4번인데 500정도 줘볼까요? 500에 3000에 4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마침 해보죠. 자, 조건에서는 가공 연유는 0. 일단 안전 높이 체크하겠습니다. 중심 영역은 필요 없고. 내가 얼마 줬지? 3볼 줬죠? 3볼. 공차는 됐고, 측면 횟수는 한 번씩 더 주는 걸로 하고, 간격은 3볼이면은 1.5. 1.5에서 1.5니까 4, 4, 16이면은 0.4 정도 줘볼까요? 0.4 정도 줘보겠습니다. 0.4 정도 주고 왕복 형태로 하겠다. 체크하고 깊이 제한은 끄세요. 끄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도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제거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밑에서부터 밑에 작업하고 여기 한번 또 작업하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여기를 작업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1번 2번 3번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작업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자, 여기서 작업한 거죠. 그 다음에 돌아서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양쪽 다 단 부위
자,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공구를 가지고는 여기하고 여기 터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이볼로 여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3볼이니까 이만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볼로 제거하겠다.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하고 공구를 바꿀게요. 공구는 2볼로 바꿔서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자, 필드레이트 그냥 500 정도 주죠. 500으로 다 통일해서 주고 한 4,000 정도 줄까? 여기도 5,000 정도 주고. 마침 이렇게. 자, 조건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 그냥 똑같이 주겠습니다. 2볼. 2볼이니까 2볼은 1. 1이면 0.4. 여기는 좀 더 줄일까? 한 0.2 정도?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한번 지나가고 여기서 지나가고 또 위에 부분에서 한번 지나가고 여기서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 남아있는 영역을 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모서리 부위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만든다.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 했을 때 리프레시 해보면 왜 리프레시가 안 되지? 된 건가? 아닌데? 리프레시를 했는데, 예. 스톱. 컴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뭐 없어졌는데 여기에서 이게 좀 남아 있네요. 이게 왜 남아 있을까? 툴패스를 한번 보죠. 툴패스 보겠다 체크해서 현재 선택한 툴패스만 보겠습니다. 여기 뷰에 보시면 여기 current operation 툴패스 보는 게 있거든요. 자, 얘를 했을 때 왜 얘가 얘는 제거하고 가운데 제거한 거고 위에 부분 제거한 거고 위에 부분 제거한 거죠. 밑에 부분을 제거를 할 때 위에고 위에 한번 하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건데 여기 할 때 이 부분을 제거를 못했네요. 이 제거 작업을 이전 공구에서 좀 제거를 했으면 좋은데 여기가 제거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전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인데 이 간격을 조금 키우죠. 조건을 아까 0.4를 줬는데 0.6 정도 줘볼까요? 6 정도 주고 좀 넓히겠습니다. 안쪽 방향으로. 자, 넓히고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만 보겠다 체크해서 컴페어 누르고 리플래시 눌러서 지금 없네요. 그죠? 아까 이제 이 경로가 너무 안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1할로 되어 있는 부위가 최소 R인 것 같고요. 측정해서 곡면 솔리드 검사, 곡률 체크해서
보시면 일단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있어요. 어라?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있네? 이거 이제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외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알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1로. 체크했고, 그 다음에 면의 경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해서 드라프트 각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5도 안에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됐네요. 작업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전에 했던 작업에서 그 조건들을 다 한번 풀러와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공 정의 열기 체크를 해서요. 여기 이제 열기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대상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없네. 그러면 뒤에 공유 폴더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없네. 근데 여기 확장자를 지금 마스터캠 X 파일로 바꿔서요. 보시면은 여기가 아닌데 오늘 날짜 되는 거 여기 있죠. 이건가? 아니요. 이건가? 아까 작업한 파일이 안 보이네. 아까 작업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내가 저장을 해버렸나? 아까 작업한 파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저장을 했다냐? 안 보이네요. 저장을 안 하고 닫았나? 이게 아닌데. 그죠? 일단은 파일이 없네요. 기존에 있던 경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파일이 없어요. 제가 저장을 저장을 한 것 같은데, 예, 저장이 안 됐나봐요. 왜 안 됐을까? 저장했는데 여러분들 잘라갔나? 여하튼, 안 보이네요. 그러면 새로 하죠, 뭐. 제휴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 체크하고, 34인데 36으로 하고요. 여기는 26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구 설정에서 이거 공구번호 바꾸기 귀찮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한 3000에 1000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약간씩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1000으로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Z 주인 속도 1000. 그 다음 공기 불러오기 순서로 재부여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딱히 손 안 대도 그냥 조건이 다 이대로 들어가거든요. 고정으로 해서. 재료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소재 상단이 약간 살이 남아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사용 공구도 미리 할까요? 아까 했던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서 일단은 1번 공구를 뭘로 할 거냐 보겠습니다. 1번 공구를 코너 R 공구로 하겠다. 자, 가지고 있는 코너 R 공구가 12짜리인데 1R이 있고 4가 있는데 1R로 바꿔보겠습니다. 1R로. 그럼 얘가 1번으로 들어가죠. 1번으로 공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크게 해볼까?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그 다음에 2번은 10. 근데 얘가 10평이 10볼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6볼로 바로 가겠습니다. 거르기에서 볼. 자, 볼 6볼 굴러오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3볼로 갈까요? 3볼, 그 다음에는 2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공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작업을 하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평행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하시고, 평행 가공은 딱히 뭐 영역 선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공구는 12 얘로 하겠다. 여유값은 0.5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안전 높이 체크해 볼까요? 절대로 평행 황삭 조건에서 0.1 공차죠. 여기는 한방향 왕복의 한방향인가? 그랬던 것 같고, 여기는 반절만,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최대 제스 간격을 2 뭐 이대로 주는 걸로 하고, 깊이 제한은 00.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대충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죠. 자, 됐는데 끝부분을 연장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를 공구 반경만큼 연장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게 됐죠? 자, 얘를 이제 모의 가공했을 때 결과만 보겠다라고 체크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이때 단면 보기를 체크해서, 자, 보면 이렇게 되죠? 투패스도 꺼볼까? 자, 이때 이제 단면을 이렇게 쭉 당겨 볼 수 있죠. 여기 많이 남아있지? 아, 공구가 좀, 스택 간격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게 됐네요. 쭉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좀 사이에서 공구가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아있네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예, 종삭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간격이 너무 넓네요. 네, 스택 간격을 조절을 안 했나? 조건에서 간격을 6을 줬거든요. 6을 줬는데 지금 제가 왕복 일단은 보죠. 지금 경로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경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왕복 형태로 이렇게 취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경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에서 올라가고, 중간에서 볼까요? 이 사이가 넓어요, 지금. 그죠? 이 사이가 원래 넓으면 안 되거든요? 이 갔다가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그, 스택 간격이 지금 원래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고 나서 이 부분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들어가고, 양쪽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나 보구나. 이게, 여기가 한 방향이 되고, 얘가 왕복, 양방향이 되겠네요. 이건가? 이렇게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경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간격이, 근데 한쪽에서 간 부분은 안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다시 한번 경로를 보면 두 개 다 양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상관없는데, 예, 이쪽에서 작업한 거를 못한 부분이 있죠. 한 방향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보충한 건데, 여기 조건에서 얘도 왕복 형태를 취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 왕복 형태를 취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이것이 더 지저분한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갔다가 떠서 반대쪽으로 가서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한 방향을 하게 되면 이쪽을 다 작업하고 나서 여기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왕복 형태를 취하면 갔다가 들었다가 다시 갔다가 여기서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이게 더 효율은 별로인 것 같아요. 옮기는 것이. 그러면 아까 이걸로 하죠. 이거를 양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하겠다 체크했을 때 다시금 보면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여기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놓고 못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충당을 해주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 여기하고는 이제 같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은, 같이는 안 되네. 그래서 얘 작업하고, 이게 더 뜨는 위치는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일단 결과적으로는 양쪽으로 다 작업은 되는 형태예요. 양쪽에서 작업하겠다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되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거. 자, 얘를 모의가공에서 확인해 보면 단면 보기를 끄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Z 스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플레이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쪽에 작업하고 다시 반대쪽에서 또 작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적사 때문에 남지는 않죠. 근데 지금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미적사된 부분이 아까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 좀 우드투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일자하게 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중삭을 하겠습니다. 중삭. 자, 중삭할 때 가공 경로에서 황삭에서 자동 중삭 체크하시고 드라이브 대상 공면 선택하고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중심 영역은 얘로 하겠다 찍겠습니다. 자,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했고요. 가공 여유는 전에 했던 공구하고 똑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공구가 그 여유값을 0.5를 줬으면 얘도 0.5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높이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는 공차값을 아까도 0.1을 줬다라고 하면 0.1을 주고, 나머지는 뭐 됐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왕복 됐고, 깊이 제한 최적화 일단 체크하고, 깊이 제한은 00. 평면 구간 체크. 자동 중삭 조건에서는 이전 실행된 모든 것을 감안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로 작업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를 한 거를 모의가공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더라. 자, 이때 이제 미처사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그래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자, 어느 정도는 뭐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구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한 번 더 밀어줘야 되겠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제거를 해서 좀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R이 좀 작기 때문에 3파이짜리로 한번 쭉 걷어버릴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같은 데가 지금 살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좀 더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부위를 한 번 더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구로 그냥 일단 한번 쭉 제거해도 여기가 이 사이에 지금 공구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로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을 바운더리로 잡아서 이 위에 부분만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 솔리드 색깔 변경해서,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얘 윗방향 위에 있는 부분만, 얘 위에 있는 부분만 이제 작업을 평행 가공으로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정삭은 아니고요, 중삭 개념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Z 값을 한 40 정도 올려놓고요. 그리기에서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파란색,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위의 그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시켜주는 기능, 실루엣 바운더리를 체크하시고, 면 선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색깔 선택에서 QM 색깔을 체크하시고 초록 색깔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얘를 대상으로 해서 생성을 하는데, 스플라인으로 생성하겠다 체크해 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은 뭐 일단 필요 없다라고 치고, 이 바깥에 있는 얘를 경계로 해서 평행 가공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평행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을 얘로 선택하는 걸로 해서요, 이 안에서만 생성을 하는데 6볼로 해보겠습니다. 6볼로 하겠다. 여유값은 0.3 정도 주겠습니다. 0.3 정도의 여유값을 가지고 생성을 하겠다. 스택 간격은 6파이짜리니까 뭐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됐고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만 한번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좀 우두트로 남았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떴다 냈다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틈새에서 이 크기를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모의 가공해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이제 매끈하게 좀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좀 제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작업을 했는데, 여기 모서리 부위가 지금 1알이라서 지금 6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3볼을 가지고 중삭 개념에서 가공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잔삭 가공, 잔삭 가공 체크하시고, 드라이브 대상 공면 선택하고, 공구 중심 영역을 밑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냥 잡지 말을까요? 공구는 3볼로 하겠습니다. 3볼. 여기값은 0.2 정도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남겨놓고 작업하겠다 체크하시고, 스택 간격은 한 0.5,
5 정도 줘볼까요? 5 정도 주고, 여기는 3D 컬랩스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삭 조건에서는 전에 했던 공간 6볼이니까 6, 3, 뭐 또 0.100분의 5 정도 키우겠다라고 줘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일단은 이제 3볼로 작업해야 될 모서리 부위를 이제 돌려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6볼에서 작업을 못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서리 같은 데가 좀 제거가 된 상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정삭 하기 전 단계까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정삭 작업을 해 볼 텐데, 자, 정삭은 등고선 가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 등고선 가공 체크해서 대상 선택하시고, 공구 중심 영역은 솔리드에 얘를 가지고 영역으로 하겠다. 공구는 6볼로 하겠습니다. 6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여유값은 0, 안전높이 체크하시고, 등고선 정삭에서 가공 간격은 0.3 정도 줘보죠. 0.3 정도 주고, 왕복 형태 체크하고, 최적화 체크하고, 깊이 제한은 00.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 일단 이제 높이 차이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만 경로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스택 값을 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고, 완만한 영역을 빼볼까요? 완만한 영역은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완만한 영역은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등고선 잔삭을 해볼까요? 경로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정삭, 등고선 잔삭, 대상 선택, 엔터. 자, 공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얘로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확인해보죠. 영역을 얘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가공 여유는 0이고, 간격은 0.3 정도 하겠다 체크하시고, 왕복 여기는 45도, 확장 거리를 0.5 정도 줘볼까요? 약간 넓혀 보겠습니다. 각도는 0도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깊이 제한은 딱히 없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자, 작업을 했는데 평면 무게에서 볼까요?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틈새 간격을 좀 키우겠습니다. 틈새 간격을 여기를 한 3 정도
최저가 체크하고 3 정도 하겠다 체크를 해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됐고요. 기존에 했던 등고선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자, 같이 보는데 이 부위에서 경계 때문에 그렇구나. 얘를 넓혀가지 못해네요. 자, 그러면 등고선 잔삭할 때 바운더리를 넓히겠습니다. 외측으로 넓히죠. 넓혀보죠. 외측으로 넓혀서 바운더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혀보자는 거죠. 자, 넓힌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봤을 때 약간 이제 오버랩이 주어지기는 여기가 약간은 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여기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줬고요. 일단은 틈새 거리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를 스텝 형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간격을 한 10까지 늘려볼까?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한번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여 봤고요. 다시 클릭을 해서 보면 자, 경로 확인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등고선 경로를 생성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을 때 미저 산드 부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검증 체크해서 자, 이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여기서 그 워크피스를 끄고 컴페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바닥에도 남아 있고 바닥은 이제 황삭에서 평면 구역 작업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거고, 모서리, 이 모서리는 잔삭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잔삭으로 해서 3파이짜리로 잔삭 가공하고, 그리고 펜슬 가공으로 2파이짜리로 펜슬 가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펜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경로 안 보이게 하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잔삭 가공하죠. 잔삭 가공 체크해서 잔삭 가공 어디서 썼네.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하고 조건에서는 공구는 3벌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가공 여유는 0. 잔삭 가공 조건에서는 가공 간격 한 0.3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3D 컬랩스 체크하시고 잔삭 가공 조건에서는 63 0.05 네,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경로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간격을 좀 줄이죠. 여기를 넓히죠. 여기가 0.5 정도? 0.5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사 작업했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닥면 작업을 하는데 이건 아니고 포켓 작업이 이거 없구나.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 체크해서, 자, 포켓 가공은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얘를 공구 중심 영역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공구는 12짜리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여기 평면 영역을 작업하겠다 체크하시고, 측벽면 여유값, 여유값을 여기서 주게 되면 한 100분의 한 2 정도 주겠습니다. 주고 작업하죠. 이게 이제 R이 1R이다 보니까 이걸로 제거를 하면 1R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진입하겠다 체크를 할 거고요.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50%. 그 다음에 외측 윤곽 정삭은 체크해서 끄고, 내측에서 외측도 끄고 확인하겠습니다. 하부 포켓 안에 너무 많은 양의 가공할 재료가 있어서 영역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외측 영역을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뜬 거예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평면 영역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평면 영역에 해당이 되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체크가 됐는데요. 여기를 빼야 되겠네요. 도형에서 체크 공면을 선택하는 메시지가 없어서 그 대상 공면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솔리드 선택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여기만 선택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 생성됐던 거를 대상에서 뺐고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모의 가공해서 보면 이제 1R로 되어 있는 부위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컴페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밑에 부분은 지금 많이 제거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위에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그렇고 해서 이 볼을 가지고 이 부분을 펜슬 가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펜슬로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곡면 정삭에서 펜슬 가공 체크하시고, 그냥 확인하면 되겠죠? 자, 2파이짜리로 가지고 하겠다. 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측면 다음 횟수는 한 2번 정도 줄까요? 2번 주고, 간격은 0.5, 0.2, 0.3 정도 줘보겠습니다. 0.3 정도 주고, 깊이 제한 끄시고, 확인. 작업을 했는데, 좀 간격을 넓혀볼까요? 여기를 0.5로 해보겠습니다. 5로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부 선택해서, 자, 결과 보겠다. 체크. 컴페어 체크하시고, 사이클 체크했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